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오늘 뭐 야당에서 찬사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70%를 고수해야지 100%로 전환하지 말고 사표를 내라 이런 얘기까지 됐는데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 철학과 비전이라면은 홍 부총리를 해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도 경제팀은 그대로예요. 경제 철학과 그 경제관이 그대로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양당 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총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까지 전망하실 때? 예, 의원님 이번까지 2차 추경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도 불가피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규모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조 2천억 불 이야기 했잖아요. GDP의 10%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기재부에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까지를 전망할 때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 규모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계세요? 뭐 그걸 어느 나라나 다 미리 상정하고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대책을 세워온 것만도 아니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그거야말로 저는 240조고요. 기재부의 권한이고 책임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은 지원에 대해서는 재정이 직접 들어가는 소요분이 있고 또 금융기관이 들어가는 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금융대책 말고 금융대책은 뭐 회수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융자 재원이 중심이겠죠. 지금 뭐 사실 지난번 대통령과 사당 대표회담 때 직접 지원을 합의문에 넣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 정의당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직접 규모가 그동안에 들어간 게 얼마고 앞으로 얼마나 사실 뭐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것도 저희 다 직접 지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다 제가 평가를 하기 여쭤보는 때문에 그건 뭐 규정은 이제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금융대책 말고 금융지원 말고 직접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도 금융지원을 제가 직접 좀 지원을 말씀을 카운트하기 드릴게요.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니 이 점에 대해서는 240조 좀 정직하게 정도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접 지원 규모가 지금까지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될 거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격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문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재부가 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기준으로 볼 때도 저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재난 기본 뭐 소득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이거는 속도하고 규모거든요. 3월 달에 지급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5월 달 얘기하면은 2달분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우선 끊긴 소득을 보존하고 경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속도는 70%니 뭐 100%니 이 논쟁하다가 지금 2달이나 밀렸어요. 규모도 충분치 않고 지금까지 질질 쓸데없는 논란에 끌려와서 시기도 매우 늦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70%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왜 부자들한테 돈 주냐. 부자들한테 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더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다 돈 퍼주고 나면 나중에 우리 주머니 털어갈 거 아니야. 이런 부자들 걱정으로 들려요. 저는 제1야당의 목소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야기한 게 100%를 지급하라는 게 사실은 70% 지급하면 69%하고 71%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기준이든 과세자료든 이거 하게 되면 다 작년 건데 특히 자영업자 같으면 재작년 영업 기준으로 하는데 2, 3, 4월 달에 피해 본 사람들 현실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일치해요. 그 다음에 행정비용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행정비용이 예전에 그 아동수당 할 때 90% 준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1,000억 단위 이상의 행정비용이 들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류 다 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본질을 호도합니까? 기본적으로 다 주고 이것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올해 상황에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은 과세자료로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연말에. 그때 그거에 대한 적정한 회수 방법을 우리 유능한 기재부에서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전 국민 지급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돌아간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시민의 어떤 권리와 책임으로 제도화를 해야지 기부금 같은 걸 끌어들여서 도덕적 판단의 문제로 돌리느냐 하는데 부자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세금으로 회수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안했잖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통분담이 위로부터 돼야 되고 부자들부터 돼야 되면 100만 원 안 받을게. 이게 부자들의 책임이라고 한정하기엔 너무나 고통분담의 관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1% 부자에 대해서
부유세 같은 거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리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시민으로서 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득을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도를 만들어서 연말에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 40만 원, 25만 원 안 받는 걸로 부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 국면에서 그렇게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거죠. 부유층들이 어떻게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할 것인지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또 지금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논의를 하면서 완전히 그 논지 자체가 왜곡이 되고 이 국면에서 조속히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이런 어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장관께서 제1야당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그 근거가 매우 부당하다.